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어떤 점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A를 우리가 구한다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점을 둘러싸는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볼륨을 통과하는 총 플럭스의 양, 넷 플럭스의 양이 다이버전스의 정의였어요. 얘를 수식으로 쓰면은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굉장히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그 작은 볼륨의 서피스를 통과하는 총 넷 플럭스의 양이었어요. 그죠? 그냥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트리비얼하게 0으로 가니까 볼륨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프로퍼티를 보죠. 이 다이버전스의 몇 가지 프로퍼티를. 첫 번째는 인풋이 뭔가요? 인풋은 벡터이고, 그죠? 다이버전스는 벡터에 취해지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는 벡터에 취해지고, 아웃풋은 스케일러죠. 아웃풋은 스케일러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 값이라는 거는 어떤 s를 얘 표면, 이 작은 볼륨의 표면을 통과하는 총 플럭스 양이라는 거는 스케일러죠. 그걸 나누기 v로 또 나누니까 또 스케일러죠. 두 번째, 분배 법칙이 성립돼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우리 벡터 필드 A와 벡터 필드 B가 있을 때 얘와 얘의 합의 다이버전스는 다시 또 각각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걸 칼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칼티시안 코오디네이트면은 우리 다이버전스 of A 더하기 B는 얘는 dx ax 더하기 bx 더하기 dy d ay 더하기 by 더하기 dz ac 더하기 bc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미분이 얘와 얘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 당연히 이렇게 쭉 해서 divergence of A 더하기 divergence of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가 이제 오늘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divergence theorem이라는 겁니다. divergence of theorem이란 거예요. 우리 어떤 볼륨, 이건 이제 작을 필요가 없고 굉장히 작은 볼륨이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한 볼륨을 생각해 보죠. 이 볼륨 안에서 divergence of A, 벡터 필드 A를 만일 부피 적분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볼륨 안에서 divergence of A를 볼륨 적분한다. 그럼 이거가 결과값이 뭘까요? 결과값이 얘가 스케일러잖아요. 스케일러에 부피 적분을 하니까 얘도 당연히 스케일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질량 밀도예요. 질량 밀도를 부피 적분하면 질량이라는 또 다른 스케일러가 나오겠죠. 네. 이거를 어쨌든 근데 이 안에 그 볼륨 적분을 하는 이 안에 있는 놈이 divergence of A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얘는 이 지금 부피 적분이니까 부피 적분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얘를 잘게 쪼갠 다음에 얘를 델타 V라고 할 때 각각의 델타 V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면서 이걸 다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이 부피 적분의 의미예요. 부피 적분의 의미는 그죠?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작은 부피에 대해서 이 값들을 이 부피만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게 부피 적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divergence of A의 divergence of A 정의가 이 위에 걸 참조해서 적으면은 이와 같죠. 리미트 델타 V는 0으로 가고 델타 V에 divergence of A를 적으면은 S A ds 델타 V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S라는 거는 이 델타 V를 둘러싸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S라 하지 말고 델타 S라고 하죠. 델타 S는 델타 V를 둘러싸는 아주 작은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S가 아니라 델타 S가 돼야죠. 그거가 이 divergence of A의 값이에요. 원래 여기 divergence of A에 리미트가 있었죠. 리미트 델타 V 0으로 있었는데 리미트 델타 V는 어차피 여기 있잖아요. 각각의 델타 V는 어차피 우리가 굉장히 작게 가져갈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델타 V가 없어지고 지금 남는 게 요것만 남았어요. 다시 적어보죠. 각각의 볼륨을 얘를 각각의 작은 볼륨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요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ADS 델타 S, 그죠? 요걸 다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그려보죠. 이 하나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얘는 사실 뭐 이런 부피일 거예요. 그리고 얘의 표면이 우리 델타 S입니다. 델타 S를 빠져나가는 총 플럭스 양, 그죠? 여기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작은 델타 S를 빠져나가는 총 A 벡터 플럭스 양이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거를 근데 얘만 얘가 델타 V인데 얘만 더하는 게 아니 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와 그 옆에 거 얘와 그 위에 거와 다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지금 이 덧셈의 표현이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플럭스가 이 파란 면, 이 지금 제가 까만색의 윗면 이렇게 까맣게 칠해보죠. 까만색의 윗면을 통해서 벡터 필드 A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양수로 카운트가 될 거예요. 반면에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더해줄 거냐면은 바로 그 위에 면, 요놈 있죠. 바로 그 위에 부피에 이제 그 표면을 빠져나가는 그 플럭스 양을 다 더할 거예요. 더하는데 윗 볼륨의 아래 면적을 우리가 다시 또 파란색으로 칠해봅시다.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파란색을 통해서 지금 벡터 필드 A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벡터 필드 A가 이 파란색 면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은 얘 입장에서는 다이버전스 of A를 구할 때 이 아랫면으로는 지금 플럭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가 마이너스로 카운트가 될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우리가 두 개에 대해서만 써보죠. 두 개에 대해서만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 아래 것이라고 하죠. 아래 것 다시 아래 볼륨을 델타 V1 아래 볼륨의 표면적을 델타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위에 볼륨을 우리가 델타 V2 그리고 위에 볼륨의 이 표면적을 우리가 델타 S2라고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 덧셈을 할 때 지금 이 중에서 뭐가 있을 거냐면은 S1을 따라서 ADS가 있을 거고 또 S2를 따라서 ADS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또 더 잘게 나눠서 뭐가 있을 거냐면은 S1의 탑 그리고 S1의 뭐 바텀 서피스 그리고 S1의 뭐 사이드가 4개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델타 S2에 얘는 바텀
더하기 델타 S2의 탑 더하기 델타 S2의 뭐 사이드 이런 식으로 다 나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면을 그 S1, 델타 S1을 따라서 나가는 총 플럭스 양은 델타 S1의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더하기 델타 S1의 옆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델타 S1의 아랫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일 거고 델타 S2의 경우에도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사이드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보자고요. 델타 S1의 탑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델타 S2의 바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비교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 이 벡터 필드 A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윗면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있으면은 얘는 포지티브 값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윗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포지티브 값이겠죠. 반면에 델타 S2 입장에서 보면은 델타 S2의 밑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값이 될 거예요. 네거티브 값인데 얼마나 네거티브 값이냐? 얘랑 정확히 캔슬되는 양만큼의 네거티브 값일 거예요. 왜냐면은 델타 S1의 윗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양이나 델타 S2의 밑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정확히 캔슬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 사이드, 이쪽 사이드와 이 바로 옆 부피의 이쪽 사이드가 얘를 통해서 뭐 나가는 거나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나 정확하게 캔슬 아웃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 무슨 말이냐면은 얘 이 옆면 거를 우리가 델타 V3라고 하면은 얘 레프트 사이드와 델타 S3의 뭐 라이트 사이드가 서로 정확히 또 캔슬 아웃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 다 캔슬 아웃이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또 여기에서 이 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옆에 면에서 이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과 같아서 이 가운데 놈들은 서로 다 캔슬 아웃 될 거예요. 다 캔슬 아웃 되고 뭐만 남냐? 이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놈만 남을 거예요.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놈만 남고 나머지 이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방을 나눠 놓은 것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놈이나 그 윗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놈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캔슬아웃되고 이 겉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총 플럭스, 넷 플럭스 양만 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S는 이 V, 이 볼륨 V의 surface를 의미합니다. 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총 플럭스 양만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divergence of A를 부피적분하면은 우리 원래 divergence of A가 아니라 A 벡터 필드를 surface 적분한 것과 같다. 이거가 divergence theorem입니다.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들어도 뭐 이게 캔슬 아웃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인가? 좀 되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지금 이거가 당장 안 와닿더라도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3-7 제가 항상 매년 똑같이 내는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반드시 시험 문제를 꼭 냅니다. 다이버전스와 컬의 이런 다이버전스 티오리엄이나 컬의 스톡 정리는 항상 제가 시험에 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떻게 하는 건지 봐주세요. 자, 어떤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로우 성분과 C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주어진 벡터 필드예요. 자, 얘를 우리가 이러한 부피에 대해서 로우가 1이고 0부터 1까지의 크기를 갖는 이 실린더 면에서
이 실린더 면에서 이 실린더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그러고 얘의 면적을 S라고 합시다. 이 실린더의 부피 내에서 다이버전스 오브 G를 우리 부피적분한 것과 과연 G를 이 S의 면을 통해서 면적보단 것이 과연 같을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다이버전스 티어리에 따르면은 이거가 같아야 돼요. 정말로 과연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것부터 해보죠. 오른쪽 거. 오른쪽 거를 우리 면적분을 해보면은 이 면이 지금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세 면이 있잖아요. 세 면. 윗면, 아랫면, 윗면, 그리고 아랫면, 그리고 사이드 옆면이 있죠. 이걸 각각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윗면에서의 면적분, 윗면에서의 면적분은 우리 G를 여기 쓰면 10의 2의 마이너스 2Z 그리고 로 더하기 G에 우리 D 로 D로 D 파이 죠. 그 윗면에서의 우리 미소 면적, 윗면에서의 미소 면적은 그 크기가 로 곱하기 D로 곱하기 D 파이고 얘의 방향은 C 벡터죠. 그죠? 방향은 C 벡터죠. 포지티브 C 벡터죠. 자, 이거를 내적하면은 얘는 어차피 지워지잖아요. 왜냐면은 로우랑 C는 서로 수직하니까 내적하면 0이겠죠. CC만 남을 거예요. 이거가 이제 탑에서의 이야기예요. 바텀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2G 하고 로도 있을 텐데 얘는 어차피 캔슬 아웃 되니까 얘는 쓰지도 않고 이렇게 써볼게요. 곱하기 로 DC D5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노멀 벡터가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얘 노멀 벡터가 나가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네거티브 G죠. 네거티브 G. 자, 이게 바텀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하면은 사이드의 그 미소면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얘는 우리가 D 로우 D 파이 곱하기 DC 이게 얘의 면적이고 얘의 법선 방향은 로우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써봅시다. 로우 더하기 C에 우리 미소 면적 로 곱하기 D 파이 DC 우리 로우 방향이에요.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얘는 없어지죠. 자, 우리 이렇게 쓰고서 우리 그 적분의 범위를 이제 적어 봅시다. 로우는 0부터 1까지 지금 면적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바텀의 경우에도 우리 0부터 1까지가 로우 적분 범위이고 0부터 2파이까지가 파이의 적분 방향이에요. 옆면의 경우에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고 C는 0부터 1까지 변하죠. 그죠? 자,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C와 G는 어차피 내적되면 얘 1 되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C인데 C 값이 이 윗면에서는 딱 1이잖아요. C 값이 1이니까 그냥 다른 거 대입할 거 없이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죠. 왜냐면은 윗면에서는 항상 C 값이 1이니까 곱하기 로우 D 로우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고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를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G인데 아랫면에서는 G의 값이 항상 0이죠. 그래서 0 곱하기 로우 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없어지죠. 상관없죠.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 하고 있으니까
네, 곱하기 로우 D로 0부터 1까지랑 0부터 2파이까지 D 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얘는 2파이, 얘는 2분의 1, 얘는 2파이가 돼요. 요거가 탑과 바텀 이야기고, 사이드까지 하면은 0부터 1까지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z 곱하기 이번에는 옆면이니까 로우가 1로 고정이죠. 옆면에서는 로우가 항상 1로 고정이죠. 그래서 로우 대신에 1이 나오고, 네, C 적분 0부터 2파이까지 D 파이 적분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면은 얘는 쫙쫙 하고 없어지고 10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0의 파이네요. 그죠? 더하기 얘는 10의 마이너스 네, 한 번 더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2z dz이고 곱하기 2파이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g죠. 그죠? 0, 1 하면은 얘는 10파이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파이 더하기 10 어이구, 그리고 2파이 하고서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 빼기 1이에요. 자,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파이 없어지고 10파이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파이 더하기 10파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죠. 2파이죠. 그래서 짝짝짝짝 해서 0입니다. 이거가 답이 0이네요. 총 넷 플럭스 양은 0입니다. 이 S를 따라서 통과하는 총 넷 플럭스 양은 0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런 다이버전스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에 따르면은 이거와 이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왼쪽 거, 이번엔 왼쪽 거를 한번 이벨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왼쪽 거 다이버전스 오브 G를 우리 부피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이버전스 오브 G 지금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졌으니까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 식을 우리 가져와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하기 dz d g의 c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의 우리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에 뭐 G5 성분도 있을 텐데 G5가 지금 0이잖아요. G는 파이 성분이 없으니까 로 성분과 C 성분만 다이버전스 식을 우리가 갖다가 여기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피적분이에요. 부피적분은 이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작은 부피는 우리가 로 곱하기 D 로 곱하기 D5 곱하기 DC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고서 여기에 G 로 성분이 뭡니까? 우리 G 로 성분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G 곱하기 로 요거가 G 로 성분이에요. 그리고 GG는 10의 마이너스 2C 곱하기 끝이죠. C 성분은 그게 끝입니다. 자, 여기에 대입해 보죠. 자, 하면은 V 로분의 1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G의 로 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G 곱하기 로가 될 거예요. 얘 미분을 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얘의 c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요거가 얘의 미분 값입니다. 로우 d phi dz. 적고 나서 보니까 짝짝 하고서 없어지네요. 없어져서 0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얘를 우리가 G 벡터 필드를 우리가 표면을 따라서 면적분을 하든 아니면 다이버전스 오브 G를 이 부피 안에서 총 부피적분을 하든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 다 0이 되지만 0이 될 필요 꼭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 뭐 이 값이 10이라면은 얘도 10이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실린더컬에 대해서 했고 스페리컬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Divergence in spherical coordinate. 네, 우리 이번에는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합시다. r 곱하기 코사인 파이 r 벡터,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합시다. 우리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D를 취한 다음에 어떤 부피적분을 하나 아니면은 부피의 표면 위에서 이 D 벡터를 표면적분 하나, 면적분 하나 똑같은지 보고 싶어요. 우리가 V를 우리가 그 반지름이 4인 원의 9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9 위에서 이 9 안에서 다이버전스 오브 D를 부피적분 하나 이 9의 표면에서 D를 면적분 하나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이버전스 오브 D부터 우리 해봅시다. 다이버전스 오브 D는 이제 지금 D 벡터 같은 경우에 지금 R 성분밖에 없죠. 레디얼 성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다이버전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dr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dr이 r 곱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니까 r의 3승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해보면은 3r 제곱 다시 나눠주니까 3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3 곱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 이거가 다이버전스 오브 d입니다. 이걸 부피적분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d를 우리 저 구 내부에서 전부 다 부피적분하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거가 이 부피 미소 부피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미소 부피가 이 작은 부피를 생각하면은 얘가 dr 요만큼이 뭐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요만큼이 r 곱하기 d 이게 d 세타고 요만큼이 d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 부피는 r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d 파이 d r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썼어요. 자, 부피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랑 0부터 파이까지랑 0부터 2파이까지죠. 자, 이걸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대입하면 r 제곱 3r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를 다 적분하는 겁니다. d 세타 d 파이는 자, r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r 3승 그래서 0, 1이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얘는 그냥 파이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파이를 적분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얘는 2분의 2파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파이 맞아. 오씨 틀렸는데 뭐가 빠졌네요. 여기에 사인 세타가 빠졌네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가 2죠.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적분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레디어스가 4라고 했죠. 레디어스가 4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0부터 4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얼마입니까? 4의 3승. 4의 3승이어서 얘가 64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28파이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면적분을 해보죠. 면적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왼쪽 항을 먼저 구한 거였고 오른쪽 항을 먼저 그 다음에 구해보죠. 오른쪽 항 ds. 그러면은 얘는 d 벡터 필드가 r 곱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에 ds가 r 제곱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근데 우리 이 경우에는 구의 표면에서 적분을 하는 거죠. 구의 표면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r의 값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4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r은 4 대입하면은 64가 되겠죠. 64. 잠시만요. 오케이. 64 곱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에 d 파이 0부터 2파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적분입니다. 따라서 얘는 2, 얘는 파이, 2파이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8파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꼭 0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이 돼서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0일 필요 없어요. 0이 아니라 어떤 수이든 간에 다이버전스 티오리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